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못자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핑계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되면. 여러분 아마 이거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 이걸 했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한 달 하고 나니까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계의 싸이 11만 유튜버 드림코치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쓰는 말투들이 좀 다양한데요. 일단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존감이라는 어원을 알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원래 자아, 존중감 5글자를 자존감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에 글자를 빼서 자존감이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령 못을 많이 씁니다. 못해, 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못자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못생겨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썼던 말인데, 이 못을 가슴에다가 박지 말고 못을 벽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핑계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되면. 나는 원래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을 많이 뺄 때 전 원래 옛날부터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나는 원래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회피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심지어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너무 늦어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회피를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만 대답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꼭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제가 자존감 낮았을 때 정말 거부감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배웠을 때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냥 서스름 없이 편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른 말로 이걸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메타인지가 높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잘 압니다. 메타인지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도 쉽사리 이야기 잘하고 자기소개할 때 좀 장황하게 그리고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꿈이라든지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주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멀리 보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없다, 혹은 뭘 하고 싶냐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없다.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은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절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절대라는 건 사실 없고요. 자존감이 높다, 즉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막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한테 욕을 하거나 나는 안 돼, 난 원래 그래, 난 재수없어, 이런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자기 자신한테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잘 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궤도라는 유튜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한 말인데요, 자주 쓰는 말입니다. 꿀잼인데 라는 말을 쓴대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즉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경북 영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이 있는데 아침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꿀잼인데, 힘든 일이 생길 때
꿀잼인데 이렇게 꿀잼인데 즉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노홍철 씨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노홍철 씨가 많이 쓰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럭키가이 이런 표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가 심지어 났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거 찍어야지 다음부터 찍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이것 또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그 사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을 잘 쓴다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정말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NS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존감 낮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비교를 통해서 사실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 형이 공부를 무진장 잘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형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로. 그런데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비교에 대한 이행시가 있는데 그 이행시 하나 한번 해볼까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나보다 위에 있는, 즉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또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죠. 저도 종종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잘 나간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비교를 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또 연구가 있었어요. 제가 강사다 보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한 10년 전쯤입니다. 2011년도쯤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1등이었습니다. 왜 그 나라가 1등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는 GDP도 높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행복하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강사들이 진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탄의 행복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95위로 우리보다 더 뒤쪽으로 밀려버립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이 보급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즉 SNS가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내 주위에 있는, 즉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행복해 보이고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SNS로. 그래서 스스로가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환경이 안 좋다는 걸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한다거나 오포 세대라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SNS에 사람들이 좋은 것만 올려요. 힘든 건 잘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과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진다. 다른 말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조금 높이고 싶잖아요. SNS 계속 보지 마세요. 종종 그냥 가끔 그렇게 보시면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운동을 해라 등등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에게 통했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0만 원짜리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분의 그 강의, 실제로는 아니고 그분에게 배워온 김동수 원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최하는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게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아마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게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뼉 치고 옆으로 치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요거 한번 하고 2번.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요걸 또 4번 하고 8번 하는 게 있는데 저 그 게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짜증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자존감이 낮을 때 제가 싫어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를 반복하라 그러는데 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좋다 이 말을 들으니까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도 안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좋다 이 게임을 하는데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럼 뭐 물론 게임이니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김동수 원장님께. 제가 350만 원짜리 이거 배웠는데 물론 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얻어가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묻자 그 김동수 원장님이 장현 씨는 나는 내가 좋다 이걸 하루에 7번씩 거울을 보면서 외치랍니다. 와... 정말 싫었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350만 원 줬는데 내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아까워서. 여러분 아마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로 보셨잖아요. 돈을 안 쓰셨기 때문에 안 할 거 알아요. 그런데 전 이걸 했어요. 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와요. 난 내가 싫은데 속마음은 난 내가 좋다. 약 먹듯이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난 내가 싫은데 진짜 싫은데 내가 미쳤지 거기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 어려운 걸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 했어요. 전 돈 아까워서 했습니다. 한 달 하고 나니까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전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좋다를 하는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내가 못생기게 아니고 난 내가 웃기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즉 저는 안경만 벗어도 웃는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참 뒤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무의식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있는데 즉 인지부조입니다. 인지부조. 즉 내 생각과 내 말 혹은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대요. 즉 저는 내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은 내가 싫어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즉 나는 내가 싫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이 나도 싫어하면 편안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좋다를 계속 원래는 이쪽이 마음이 셌죠. 그런데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서서히 동기화가 되면서 마음에서 내가 좋아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350만 원을 주고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350만 원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나는 내가 좋다를 계속 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이걸 맨날 하거든요. 머리 드라이 하면서 멋져 안 멋져? 너 좋아 안 좋아? 난 내가 좋다. 이거 게임을 맨날 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존감에는 자아 성취감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과거의 자신이 성취했던 것들이 있으면 즉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돼요. 원래는 자존감 처음부터 높은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 같은 자존감 낮은 사람은 근거가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는 첫 번째로 책을 쓸 때 저 처음부터 책 쓴다고 안 했어요. 글을 하나 쓰자. 글을 하나 쓰고 X 표시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쓰고 뭐 짧게 써도 돼요. 맨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딱 하고 났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1년 동안 다 했네? 이런 자아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모으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것 봐라. 내가 책을 썼네. 서점에 갔는데 제 책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았어요. 물론 안 팔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다음 책을 또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계속 적었어요. 지금까지 4,600개 정도를 계속 적었는데요. 한 10년 넘게 적었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13권의 책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13번째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취가 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운동을 그냥 매일 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몇 시간씩 헬스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입구에 들어가면 통과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작은 성취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독서를 한다. 책 많이 읽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 본다라는 그 성취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즉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즉 과거의 근거들을 쌓아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근거가 없어도 자존감이 높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또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자존감 높은 사람들, 즉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제가 항상 게임하면 욕하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독서 모임에 가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가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 자존감 높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나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높여야겠다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미나, 그리고 책, 그리고 이런 사람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주눅이 되게 들어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전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무표정이에요. 그걸 보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좋구나, 스스로의 상태가 나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사실 높여야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는 게 재밌는데 이거 해볼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성취를 해가면서 또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자존감이 무척 낮았구나, 지금은 높여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졌구나를 깨달았지, 전 사실 그때 당시엔 자존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게임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고 정말 취업 안 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존감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꾼 말 중에 하나가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이 말이 있어요. 전 진짜 평범도 아니에요. 전 진짜 바닥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진짜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맨날 게임하고 히키꼬모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만나면서 진짜 작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중에 작은 하나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한 개의 글을 썼습니다. 한 개의 글이 계속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원래 말만 하던 사람인데 이 한 개의 글 쓴 게 인생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해야 돼요. 한 개 글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했더니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저 유튜브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017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한번 사라졌어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는 롱폼이라 그러죠. 그걸 한 개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올리자 해서 한 평균 2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하고 올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부터는 제가 숏폼을 하루에 거의 매일 올렸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감사하게 저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드림코치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제가 실버 버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게 또 오늘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던 평범했던 제가 서서히 비범에 가까워지지 않나? 물론 아직 비범해지려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범함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범했던 여러분들이 비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비범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범한 상태로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